간편하면서도 결과가 좋다면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왜 코 수술하고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눈코입 정현희 원장입니다. 여러분, 코 높아지고 싶으시죠? 연예인들처럼 아주 오똑하고 입체적인 이런 아름다운 코. 근데 코 수술을 받기에는 너무 부담되시잖아요. 수술비도 비싸고 살을 자르고 보형물 넣고 아프고 힘들고. 자, 간단한 시술로 코를 아주 오똑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코 실리프팅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코끝을 높이는 건 사실 연고를 사용해서 지지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수술을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똑하게 코를 높이면 그만큼 피부의 저항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코끝이 떨어지기 일쑤라서 의사들은 더욱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서 변형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판입니다. 실로 코를 오똑하게 높인다니요. 정말 이 말을 믿으세요? 특히 수능 직후에 예비 대학생들이 멋 모르고 상담받으러 갔다가 코 필러, 코 실리프팅 가볍게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날 바로 떨어졌다는 분도 있고 길어야 한 달 정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효과가 오래 가거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마치 매몰 쌍꺼풀을 냈는데 운 좋게 10년, 20년 라인이 아주 잘 유지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시술자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본인의 조직 상태나 피부 두께 같은 구조적인 면에서의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이죠. 그냥 본인이 운 좋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실이 아니라 코 수술을 하셨더라도 훨씬 더 좋은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상당히 장기적인 유지력도 좋은 안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저는 코 성형을 하는 사람으로서 코 실리프팅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일정 기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보톡스, 실리프팅도 뿌띠 시술로 많이 하는데 뭐 하면 어떠냐.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문제는 실을 넣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을 넣은 후의 경과 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을 넣는 과정에서 코끝을 높이려고 여러 개의 실을 수직 방향으로 넣게 되면 코끝 지지구조가 결합되고 코의 골격을 지탱해주는 비중격 구조에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코끝에 넣는 실은 삽입하는 바늘이 생각보다 두껍고 한두 개 넣어서는 절대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다른 방향으로 찔러 넣거든요. 심지어는 콧대에다가 실을 뭉텅이로 넣어서 콧대에 볼륨 효과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실을 제거해도 콧대 피부에 불규칙이 생겨서 차후 콧대 라인을 매끈하게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간혹 흡수성 실을 사용해서 만약 섬유조직으로 대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부하고 엉겨붙어 있으면은 제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도 많아요. 코 수술에서 피부 불규칙한 점이 교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거든요. 연조직 이식 수술을 한다 해도 생착률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완전 교정이 어렵고 연고를 넣으면 얇아진 피부로 비쳐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 주위로 만약에 만성 염증이 발생되어 있다거나 무증상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코 수술을 진행했을 때 염증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적인 유지력도 매우 부족하고 차후에 높은 코가 되기 위해서 코 수술을 안전하게 진행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높은 게 좋다면 차라리 코 수술을 하시고 안전한 게 좋다면 그냥 코 시술조차 안 하시고 지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명하셔야 합니다. 과장된 말에 현혹되었을 때 시작은 기분 좋게 하시겠지만 끝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리프팅 시술한 뒤 불만족으로 코 수술하신 케이스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코에 간단한 시술로 코를 높이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콧대를 보시면은 콧대에 주입한 필러가 좌우로 퍼지면서 약간 좀 넓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마하고 살짝 연결되는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코끝은 처음에 만든 모양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콧대하고 코끝 밸런스가 망가지고 코끝은 좀 낮은 느낌입니다. 수술 후 결과를 보시면은 코끝에 이렇게 낮아서 퍼져 보이는 느낌이 오똑해지면서 좌우 폭도 줄어들고 상당히 개선된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 콧대도 술전에 비해서 하이라이트는 늘었는데 오히려 좀 얄쌍해진 느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도 결과를 보시면 콧대의 시작점은 술전보다 살짝 낮아진 느낌이 나죠. 하지만 이마와 연결된 느낌은 많이 개선됐고 코끝이 오똑하게 높아지면서 콧대와 코끝이 이루는 각도 밸런스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필러 볼륨 때문에 이마와 연결된 느낌이 나면은 마치 아바타 느낌이 난다고 그러죠. 여성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내는데요. 이 경우는 필러를 녹인 다음에 수술 목표를 설정할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측면 사진을 보시면은 이마와 연결된 이런 직선 느낌의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콧대에 비해서 코끝이 낮기 때문에 이런 콧대 코끝이 연결되는 이런 굴곡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울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뭔가 좀 밋밋한 느낌, 콧대가 높아졌는데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아름답지 않은 느낌이 납니다. 수술 결과를 보시면은 이마부터 콧대 시작점까지 연결되는 부드러운 라인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코끝이 충분히 높아지면서 콧대와 코끝이 이르는 각도가 아름답게 바뀌면서 모양이 상당히 아름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코끝에 실, 그리고 콧대에는 필러를 활용해서 시술을 받았던 분인데, 시간이 지나면 필러는 좌우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끝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서 시술 후 경과가 얼마 안 됐는데 시술을 안 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들어있는 이물질들을 모두 제거하고 수술적인 교정으로 충분한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끝이 높아지면서 퍼져 보이는 느낌이 상당히 개선이 됐죠. 그리고 콧대 하이라이트 술전에 비해서 많이 명확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사진 보시면은 코끝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하이라이트가 명확하게 지고, 콧대의 이 퍼지고 낮은 느낌이 개선되면서 오똑하고 코끝과 잘 연결되는 아름다운 라인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중안면부가 살짝 돌출된 느낌이 나서 아름답고 세련된 느낌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 모습을 보시면은 코끝이 높아져서 시작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위치까지 도달을 했고, 코끝 입체감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중안면 함몰된 느낌,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도 같이 개선돼서 아름다운 옆모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콧대의 필러가 퍼져서 이마와 연결된 느낌, 하이라이트도 분명하지 않은 느낌이고, 코끝이 떨어지면서 콧대 코끝 밸런스는 오히려 망가진 느낌이에요. 수술 후 결과를 보시면은 코끝은 충분히 오똑해지면서 아름다운 하이라이트와 좌우 폭의 변화도 생기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었고, 콧대의 하이라이트 점도 명확하게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 사진을 보시면은 코끝이 전방으로 충분히 돌출이 됐고요. 중안면 구조들도 같이 따라 나오면서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도 많이 줄었습니다. 콧대와 코끝이 이루는 밸런스도 술전 대비 하이라이트는 명확해지고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퍼지는 느낌이 줄었는데 오히려 높이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45도에서 보시면은 코끝 떨어진 느낌, 전방으로 돌출되면서 아름다운 느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콧대 시작점 술점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이트가 오똑하고 좌우로 퍼진 뭉툭한 느낌이 개선돼서 세련된 모양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괜히 코 수술로 코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튼튼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다 이유가 있겠죠. 간편하면서도 결과가 좋다면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왜 코 수술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코 변형이 오신 분들이 왜 자가늑연골까지 써가면서 코 재수술을 하고 계시겠어요. 코는 처음 잘못 건드리면 정상 조직의 손상이나 재료 부족으로 한계점도 생기고, 재수술 때는 더욱 고생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첫 코가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가벼운 마음으로 시술을 하시는 것보단 신중하게 본인의 목표를 잘 설정해서 병원을 선택하신 뒤 코수술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시죠? 코끝은 너무 무리하게 높이지 마시고 가급적 자기 조직으로 하세요. 이상 DI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